안녕하십니까. 코란도가 가는 길의 김웅수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버섯은 무슨 버섯인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 버섯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특이하고 신기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을 삼아서 이삭죽기를 간만에 해보러 갑니다. 이삭죽기를 하러 가는데 밭이 상당히 가파른 밭이다 보니까는 올라갈 때 전진으로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후진으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운전 속도가 핸들 꺾어서 이렇게 돌면서 회전해서 내려왔는데 차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영상으로 보기에는 별로 안 가파 보이지만은 상당히 가파른데 한번 놀러 왔었는데 영상은 아마 제가 운전하기 때문에 영상은 찍지 않았습니다. 자, 위에서 이삭죽기를 하려고 올라가려고 지금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었습니다. 더 이상 찍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후륜 레트로바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레트로바는 승차감 및 주행 안정성 개선에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후륜 레트로바는 후륜 서스펜션의 강성을 높여 차량의 롤링, 좌우의 흔들림을 줄여주고 고속 주행이나 코너링 시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튜닝 및 커스텀 목적으로 레트로바를 많이 사용하죠. 조절식 레트로바, 샤프트 연장제 등과 함께 다양한 서스펜션의 튜닝에 조합에 활용되며 운전 스타일이나 차량의 특성에 맞게 시스템을 세팅합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레나디어를 튜닝한 걸 한번 봤습니다. 보통은 튜닝을 하게 되면은 리프트업이나 바디업을 해서 차출을 높이고 그런 식으로다가 좀 거대하게 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번에 그레나디어 같은 경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엔진에서 드라이브 샤프트를 해서 지박이랑 똑같은 스타일이야. 대우라고 말하죠. 대우는 대부분 옛날 사람들이 많이 쓰고 지금 높고. 디퍼런스 기어라고 또 얘기도 많이 하는데 드라이브 슈에서 디퍼런스 기어에서 바퀴 축으로다가 정중앙을 꽂아갖고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그 바퀴 정중앙에 들어가는 거를 갖다가 우리 기술 시간에 배웠듯이 기초적인 수준으로다가 얘기했자면 톱니 바퀴에 또 하나의 톱니 바퀴를 회전하게 되면 같은 사이즈에 같은 규격으로 돌리면 같은 회전량이 나오는데 정방향으로 돌면은 밑에 하나를 댄 거는 역방향으로 돌죠. 그러면 거기에 톱니 바퀴를 하나 더 대면 같은 사이즈의 톱니 바퀴가 된다면은 같은 구동 회전수에 똑같은 방향으로 돌게 돼요. 그러니까는 톱니 바퀴를 구동축의 톱니 바퀴 하나에 두 개의 톱니 바퀴를 좌우에 놓고 가운데 강성을 유지하려면 4개의 톱니바퀴가 되지 않을까. 바퀴를 실제 돌릴 수 있는 톱니와 역회전을 하는 2개 갖고 4개가 사각형 스타일로다가 잡아주면은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뜯어보질 않았고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식으로 다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차량도 워낙 고가이고 그 튜닝 자체도 상당히 고가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일반인이 만들 거라 생각하면 쉽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뽀개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저는 일반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프트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리프트업 같은 경우는 차량의 스프링과 샥을 올려서 차를 높여주고 승차감을 개선하는 장치인데 거기에 조절식 네트로바도 들어가죠. 조절식 네트로바와 스프링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합이 잘 맞아야지 그 세팅 값이 나오는데 보통 1인치, 1.5인치, 2인치, 2.5인치, 3인치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네트로바는 조절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올리면 올릴수록 바퀴가 한쪽으로 주행 안정성도 얘기했고 롤링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듯이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레트로바를 조절해주지 않는다면은 바퀴가 한쪽으로 펜다 안쪽으로 들어가고 한쪽은 펜다 밖으로 나오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레트로바 조절식은 대우 중심을 나누고 그 다음에 프레임의 양쪽 프레임에서 프레임 간의 거리를 측정해서 그 중앙을 나눠서 뒷대우의 중심과 프레임의 중심을 맞추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코란도 스포츠 뒷대우 디퍼런스 기어죠. 디퍼런스 기어는 약간 한쪽이 찐단한 형태라 정중앙을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주 동그란 원형이면은 그래도 이렇게 뭐 십자를 그려서 만들겠지만은 이게 정확한 건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 이제 스프링을 봅니다. 저 같은 경우 스프링 보니까 한쪽은 스프링이 조수축 스프링이 약간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운전석 쪽은 똑바로 서 있는 경우 네트로바를 조절해서 그 스프링이 서 있는 정도를 봐갖고 맞춰주니까는 어느 정도 잡히더라고요. 한쪽에 스프링이 쓰러져 있고 한쪽은 정확하게 서 있다. 그런 경우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요철이나 뭐 어디를 지나갔을 때 스프링이 운전석 쪽으로 쓰러져 있다.
우회가 하단은 바깥으로 쓰러지고 그럴 경우 나타나는 현상은 요철을 넘었을 때 차가 껑충 약간 바퀴가 뜨거나 살짝 뜨려고 할 경우 그거를 스프링이 미는 방향이잖아요. 만약에 운전석 쪽으로 쓰러져 있으면 운전석 쪽으로 밀려갖고 차가 튕기면서 뒤가 털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 끼우뚱끼우뚱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요철을 넘어봤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굴곡 모골 현상이 많은데 이렇게 터덜터덜 하면서 갈 때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프링을 서 있는 경도를 만약에 정확하게 눈대중으로 맞춘다면 출렁했을 때 차가 고스란히 올라갔다 고스란히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다가 맞추는 방법이 제 거 같은 경우는 약간 대구가 찐따다 보니까 정확한 십자 모양을 마치 줄자를 쟀는데 이게 줄자를 재도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재도 중앙인 것 같고 스프링은 좀 끼우뚱하고 줄자를 재서는 도저히 중앙을 센터를 잡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프링 서 있는 정도로 다 맞췄더니 잡히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다가 잡는 방법도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코란도 스포츠 같은 경우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동그란 원형으로다가 중심을 딱 정확하게 날 수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코란도 스포츠 같은 경우 한쪽이 약간 끼우뚱해갖고 약간 마름몰도 아니고 사각도 아니고 동그라미도 아니고 좀 이상한 댐박덩어리처럼 만들어져 갖고 약간 측정하기 나쁜데 정사각형의 대우는 없을 테고 완전히 동그란 대우였으면 디플러스기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